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3월 21일 일요일 국외 제지 영상에서 최근에 외국인의 지분 증가, 현재는 718만 주의 5.7%의 외국인이 이렇게 지분을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3월 19일에는 74만 주의 외국인의 모습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국외 제지가 FTSE 지수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FTSE는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dex이죠. 영국에서 하는 세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지수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국외 제지에 2019년 12월에 편입이 됐고요. 2020년 작년 3월 19일에 FTSE의 지수에 편입되었는데 그 당시의 국내 지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1400포인트를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FTSE의 지수 편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기사나 여러 가지 등지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해 코로나 때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외국인의 여러 종목에 있어서 또한 국외 제지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신규 편입되는 FTSE의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고 SCM 생명과학도 FTSE에 신규 편입이 됐고요. 녹십자셀 또는 박셀바이오도 이렇게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제가 하는 SCM 생명과학은 지난 금요일에 38,000주가 들어왔고 따라서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 지분이 0%에서 8%까지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3월부터의 3월 9일 이후 외국인들의 그 국외 제지에서 이렇게 보유 지분 증가는 바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유럽 영국 지수죠. 영국의 세계 두 번째 지수인 FTSE의 지분 증가를 위한 수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국외 제지는 지난 2019년 8월 19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EMN 세마이컨덕터에서 윤순길 교수의 또 키노트 기조 연설을 하죠. 대면적 그래프의 TFT 즉 반도체의 밴드갭을 이용해서 전기적인 성과를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줍니다. 월드 레코드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대단한 성능을 이렇게 기조연설에서 발표를 했던 모습도 있고요. 어쨌든 3월 달에 3월 9일 이후에 국외 제지의 외국인 지분 증가는 FTSE에 편입된 종목을 지분을 늘리는 상황이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면적 그래핀, 국외 그래핀에서 하고 있는 대면적 그래핀의 시기적인 임박,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모습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래저래 국외 제지의 주가의 모습은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외 제지는 3월 25일 이번 주 9시에 주총을 하고 있죠.
오늘 일요일이어서 전자투표도 주주분들은 하셨으면 해요. 주주로서.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투표라는 걸 하고 클릭을 하면서 모바일 폰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지난해처럼 커피 한 잔도 좀 스타벅스에서 주는 그런 것도 한 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업적인 내용을 구글 그래핀에 대해서 배터리 쪽의 이 시장 상황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전기차 배터리가 진화되고 있다. 전기차가 기존 내연 기관 중심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시기가 급속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 가능성의 전제 속에서 항상 배터리 기술이 자리 잡고 있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에 이어서 독일의 폴크스바겐도 배터리의 자체 생산을 현재 선언한 상태에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력이 전기차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전략에 기반을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경쟁력은 얼마나 빨리 충전, 방전이 되고 충전 후에는 얼마나 멀리 주행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그리고 전기차의 대부분 50%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배터리 가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동차의 이동수단 이상의 역할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고 그러면 충전된 ESSC 자료를 저장 에너지를 가지고서 며칠 동안 사용 가능할 수도 있고요. 중국의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면 중국의 잇따른 차세대 배터리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의문점은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현재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K배터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위상을 자랑한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이고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를 대표하는 배터리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6%에서 2020년 지난해 34.7% 2배 이상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견제도 현재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중국 배터리 기업 칼은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를 놓치지 않고 국내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게다가 중국 전기차 생산 기업들도 배터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자칫 주도권을 중국에 뺏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자동차 기업 광저우 자동차는 최근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인 그래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아이언V가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 그래핀 배터리여도요. 양쪽 극판을 사용하는 것은 대면적 그래핀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플레이크 그래핀을 사용한 현재는 대면적 그래핀은 전사공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값이 비싸서 양 극판을 일렉트로드라고 그러죠. 전극이 아닌 양 플러스판 마이너스판 즉 그래핀의 용량을 좌지우지하는 전극이 아니라 충전에 영향을 미치는 충전 시간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 내용물 그래서 플레이크 그래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이언V가 현재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발표했고 광저우차는 아이언V가 오는 9월부터 양산을 시작하며 해당 배터리는 8분 만에 80%의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완전 충전으로 1000km를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은 호연지기라고 해서 좀 심한 뻥쟁이들이 조금 많이 있죠. 호연지기 좋은 이름이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좀 뻥이죠.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도 차세대 배터리, 이 니오 업체는요,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니오는 연초에 열린 니오데이에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공개한 바 있는데 유럽 연비 측정 기준으로 1회 충전 시에 10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고 150kWh의 배터리 팩을 소개했습니다. 니오는 이날 공개한 고급 전기 세단 ET7의 전고체 배터리 팩 기술을 오는 4분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이번 발표는 중국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고 중국 과학원의 한 원사는 주행거리, 충전시간, 안전성 등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고 아직까지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 이렇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행거리에 연연하지 않고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중국 과학원의 원사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비전사 방식의 저온 대면적 그래핀이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대단히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이른 시간 내에 해소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배터리 업체 전문가들도 광저우 전화, 니오의 배터리는 모두 차세대 전기차의 배터리로 꼽히는 것이고 아무리 빨라도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9일 그래핀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 물론 미국의 프로덕싱인 생산에 대한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에 대한 특허가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시장에서의 그래핀의 이러한 차세대 배터리로서의 역할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4, 5년 정도를 시장에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9일 그래핀의 사업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었듯이 시장은 10년 6년에서 8년 정도를 그것은 일반적인 시장을 해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9일 그래핀에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궁극적으로 저는 이번 5월 달에 5월 달에 큰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내셔널 그래핀 컨퍼런스가 기조연설로 하죠. 그때에서의 기사, 그래서 9일 그래핀에서의 대면적 그래핀이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연구 성과다 이렇게 저는 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중국 내에서 놀라울 정도로 현재 다양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력 등 전기차 배터리의 새로운 역할을 부각한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시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진화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상용화라는 기술적인 한계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의 문제, 즉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충전 시간, 주행거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성이죠. 안전성만 확보가 되고 상용화가 되면 충전의 인프라의 구축 문제는 그렇게 자본력으로 인해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업계에서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고용량의 구동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에너지 운반체로서의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에 불어닥친 기습적 한파로 인한 전력 공급 차질 이후에 ESS 이것은 바로 저기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에너지 운반체로서의 전기차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에 대한 적용, 대면적 그래핀 첨단 소재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또는 배터리의 극판, 전극, 그리고 태양전지의 전극, 이런 부분들로, 그리고 반도체, TFT, 반도체에 적용이 가능한 첨단 소재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건 지난주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현재는 이곳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5,800원대의 이 매물대를 어느 정도 잘 소화해 갈 수 있는가, 이번 주에 시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볼 상황이고요. 오늘의 주제 영상의 핵심은 바로 외국인의 지분 증가는 누군가의 계약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으나 현재 최근 다른 종목도 그렇고 달라진 국내의 증시의 위상, 글로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FTSE에서의 지수 편입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와 같은 종목들도 지난 3월 19일 금요일에 동시효과에 상당한 물량이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한 맥락으로 국일제지의 최근의 외국인 지분 증가는 그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 9일날 이렇게 3월 9일날은 정작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죠. 그 이후로 상당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500만 주였었습니다. 3월 9일에 그 이후에 718만 주, 대략 200만 주 이상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목과 견주해 볼 적에 FTS의 지수 편입의 증가에 대한 리밸런싱이죠. 좀 더 지분 증가를 확대하는 양상이 아닌가, 그러한 흐름으로 저는 오늘 영상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총도 있고요. 의미 있는 결과물이 올해에 이른 시간이라고 한다면 5월 말 이전에는 또는 미국 특허도 그렇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한번 주주분들, 저 역시나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행복한 시간 되시고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고, 그리고 내일부터 다가올 이번 한 주 동안 기대감으로 시장을 잘 관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